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성형외과 배용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오태석입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선천성 기형은 수도 없이 많지만 안면, 얼굴에 생기는 기형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구순구개열입니다. 입술이 갈라져서 태어나는 경우를 구순열이라 그러고 잇몸이 갈라져 있는 경우를 치조열이라고 하고 입천장이 갈라져 있는 경우를 구개열이라고 합니다. 구개열만 있거나 구순열이 있는 경우도 있고 구순열, 치조열, 구개열이 다 같이 한꺼번에 갈라져 있는 구순구개열인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 발생 원인은 이거는 유전성이 있긴 하지만 전적으로 그것으로 결정되지는 않고요. 다인자 원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원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설사 이제 구순열로 태어나거나 구순구개열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거는 어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게 중요하게 작용해서 태어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20주에서 22주 사이에 이제 정밀 초음파를 보게 되면은 구순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거의 진단이 거의 될 정도로 물론 미세 구순열이라고 해가지고 그 갈라질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 나오지 않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잘 나옵니다. 그리고 구개열 같은 경우는 보통 산부인과 전문의가 말하기로는 한 70%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개열이 있는 경우에 어떤 양수를 흡인한다든지 아니면 해상도가 좋아서 구개열도 보이는 초음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70% 정도, 그러니까 한 30%는 그렇지만 구개열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봐야 아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구개열이 생기는 확률은 민족이나 나라마다 좀 다르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1000명당 1명에서 2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 통계도 10,000명당 한 10명 전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순열 혹은 또 구개열, 구개열이 같이 있는 경우가 통계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너무 세세한 부분은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쿠바 같은 나라에서는 좀 발생 확률이 떨어져서 10,000명당 한 3명, 4명,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한 13, 14명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나 민족마다 발생 확률은 좀 다르지만 대충은 1000명당 한두 명쯤 태어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나라 통계는 이제 작년에 경북대학교에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조사를 했는데 한 500명 중에 1명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비공식적으로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출생수가 적기 때문에 절대적 환화수는 적지만은 그래도 아직 굉장히 많은 빈도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순열만 있을 경우에는 사실 특수젖병을 쓸 필요는 없고요. 구개열이 있을 때는 입천장과 목, 코 안이 통하기 때문에 우유를 제대로 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도 불가능하고요. 일반 젖병으로 애가 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젖꼭지 부분을 십자로 해서 좀 크게 만들어 주든지 말랑말랑한 젖병으로 애기 먹는 속도에 맞춰서 주든지 이런 방법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특수 젖병이 나와서 어머니들이 대충 대부분 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메델라, 닥트 브라운 등등의 회사에서 이런 구개열 아이들을 위한 특수 젖병이 나와 있는데 엄마나 아기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좋다. 또 같은 아기도 성장기에 따라서 초반에는 이게 더 잘 먹었는데 나중에는 이 젖병이 더 좋다. 이렇게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젖병을 쓰느냐 보다도 아이가 일정 시간 안에 충분히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잘 조절해서 먹일 수 있는 그런 젖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특별히 그 구순열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같이 동반되는 질병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예를 들어 뭐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한 6개월 정도까지 엄마에서 온 항체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9개월의 경우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9개월이 있는 건 선천적으로 그 중이염에 잘 걸립니다. 그 이유는 9개월 자체가 중위로 가는 입안에서 중위로 가는 그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음압이 걸리고 물이 차고 또 소아의 특성상 귓길이 평평하기 때문에 성인은 기울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인으로 자라서 귓길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물이 배출되기가 쉽기 전까지는 그 중형이 잘 걸리고 거기에 감염이 되면은 화농성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하고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구순열 및 9개월의 발생과 그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구순열 아이를 갖게 되고 초음파로 알게 되면은 굉장히 그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그 임신 사실을 알고 그때서야 그런 병이 있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 수술도 발전하고 흉터 치료 및 관리 방법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변에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고 나서 그 정확한 치료 방침이나 이런 거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수술 병원을 적절히 찾아가지고 수술을 잘 받으시면은 그냥 아이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구순 9개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절대 부모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아기를 더 사랑해주고 가족들을 더 돌보는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구순 9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대부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잘 자라서 우리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시고 아이들을 더 사랑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더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사랑과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